잘생겼어.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네. 지난 시간 BTS 공연 근정전 편 이어서 2부, 이번에는 경회로 편입니다. 예. 보고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소우주 노래요? 네, 아, 경회로에서 한. 특히 경회로에서 참 경회로라고 하는 것이 참 경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경복궁에 가서 네, 딱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근정전 보고 경회로를 그렇죠, 나와요. 맞아요. 네, 시간이 없으면 여기는 그냥 뭐 모르고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아 그래요? 모르고 그냥 와도 된다. 왜냐면 근정전을 갔다가 네. 보통은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갑니다. 그 맞아요. 다음에 강령전, 교태전 해가지고 이게 뒤로 가서 맞아요. 뒤에 있는 정원 보고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이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가 머무시던 곳이 있고 아.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 아, 일어났던 그 곳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간 다음에 딱 돌아오기도 해요. 을미사변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지난번 근정전 편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네. BTS 공연 중에 퍼포먼스가 칼을 휘두르고 엎드려서 사죄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을미사변을 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을미사변을 상징하는 일본이 사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예, 그런. 그렇군요. 아, 네. 에이, 어찌됐든 경복궁은 참 애환이 많은 곳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또 임진왜란 때 좀 불타서 200년 동안 거기가 허허벌판으로 있었잖아요. 이 5대 궁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궁궐에 이렇게 머물게 되고 맞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가 경복궁을 중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흥선대원군 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이 중건되지 않았나. 거기엔 또 뭐 백성들의 또 힘든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다시 중건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렇죠. 참 듭니다. 네. 경회로에서 소우주다. 경회로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저는 그걸 듣고서 경회로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경회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경복궁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어떤 우주를 모두 담고 있는 게 바로 경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구조를 사실 네네. 잘 몰라요. 사실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동양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은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예. 특히 뭐 가사가 진짜 기가 주옥 같습니다.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뭐 몇 가지만 보자면 뭐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70억 개, 지금은 이제 80억 정도 되지만 네, 80억.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세계.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죠. 와, 이런 어떤 가사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인식론의 극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사람의 수만큼 우주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네. 근데 이 가사를 누가 썼을까요? BTS가 썼겠죠. 그 당연하지. 그 함께 한 마음으로 썼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이 노래를 언제 부르냐면 네. 거의 엔딩곡이에요. 공연에서 콘서트에서. 그러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뭐 이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불빛을 딱 보여주는 거죠. 뭐 라이터를 켜든지 뭔가 라이터? 불빛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깜빡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5만 명, 10만 명의 그 불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서 그 앞에서 여기 이제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막 가슴에 아린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그러게요. 많이 표현을 그러게요. 하거든요.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빛나고 있다. We shining. 영어 썼네요. 가사니까. 가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가운데 그 안에 이제 공연을 하는 우리가 또 빛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이제 경회로에서 그러니까요.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소우주라는 말 자체를 썼다라는 것 자체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이게 동양 철학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뭐 이 소우주라는 거는 대우주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존재다. 동양으로 보면 천지를 닮아 있는 존재다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네. 자식이다. 예, 예, 예. 부모로 그런- 천지를 부모로 모셨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닮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에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레인셀, 뇌세포하고 우주를 보니까 아니 저 거대한 우주하고 이 우리 그 뇌 속의 세포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상상도긴 하지만 그게 충분히 음. 근거가 있고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겠죠. 나온 결과물이다. 예. 어우. 그러니까 이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에 불과한 와. 뇌 속의 신경과 수십억 광년의 우주의 모양이 그대로 닮아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우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태양계도 있잖아요. 솔라 시스템. 네. 아, 죄송합니다. 솔라 시스템. 태양계. 태양계. 태양계와 우리의 어떤 뭐 원자. 네. 전자 이런 어떤 도는 구조가 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고 우리가 소우주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의 갈비뼈는 24개가 있다. 1년이 12개월이듯이 흉추가 12개가 있다. 1년이 365일이듯이 경혈이 365개가 있다. 와. 그런 거죠.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속에는 5장 6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낳겠어요? 그냥 우주 안에서 낳고 하늘과 그렇죠. 땅 사이에 낳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닮을 수밖에 없겠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그럼 경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우주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느냐. 그 앞에서 어떻게 우와. 이렇게 공연을 했느냐. 사실은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서 딱 그 공연을 하다가 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네. 한 명씩 이렇게 자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보니까 공간이 7개인 거예요. 그 사이 공간이. 기둥은 앞쪽으로는 그 8개의 기둥이 있고 네.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7명이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모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공연들을 봤는데 자,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칠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고요. 근데 이 경회로는 야경이 정말 멋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밤에 이렇게 찍었어요, 공연을. 굉장히 이제 멋있는 조명 아래서. 근데 낮에 가도 너무 좋다. 굉장히 절경이죠, 절경. 네.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옛날 100년 전에 한번 모습을 한번 보면요. 그러면 그때는 뭐 부속 건물이 없었으니까 앞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네. 기둥을 이제 이따가 가까이 보실 텐데 잘 보시면 네모나요. 그러네요. 방형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천원지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다른 점. 바깥쪽으로 보는 24개는 방형으로 되어 있고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되어 있는 있고.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옆면을 보면은 옆면들은 공간이 5개.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은 7호 35. 아하. 35개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회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회로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경회로 36궁 지도. 이 지도와 그림을 잘 보시면 네. 경회로가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앞쪽에 또 이게 2개가 있어요. 네, 2개의 섬같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지금 나무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은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나무 없이 이렇게 보면은 3개가 있는 거예요. 큰 거 하나가 있고 경회로 건물이 올려져 있는 그 섬이 하나가 있고 2개의 섬과 같은 어떤 그게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이제 삼신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삼신산으로 가기 위해서 다리가 3개가 있어요. 다리도 3개. 네, 오른쪽에 3개가 있어서 근정전에서 나와서 임금이 이 다리로 해가지고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임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다리? 가운데로? 아닙니다.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보면 다리 3개 보면은 네. 저 왼쪽 다리 있잖아요. 네. 맨 아래쪽 다리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가깝잖아요. 근정전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 경회로 36궁지 도를 보시면요.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잖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은 가운데는 뭐라고 써요? 삼재라고 써 있어요. 네. 삼재는 잘 아시죠? 천지인. 지인 삼재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중앙 부분이 바로 이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중궁.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둘러싼 것이 뭐냐면 팔괘예요.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중앙의 세 칸을 둘러싼 기둥이 8개다. 8개다. 이 8개는 팔괘를 상징한 것이다. 팔괘를 상징한다. 예, 예. 사이사이에 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12칸이 되어 있고요. 12칸. 이 12칸은 바로 1년 12달을 상징을 한다. 12달을 상징한다. 그럼 사이사이를 이렇게 규정 짓는 기둥이 있죠, 기둥. 이 기둥은 16개예요. 각 기둥 사이에 4짝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하면 16 곱하기 4. 64. 64가 됩니다. 아, 64는 뭐냐면 그렇구나. 안쪽이 8개였었는데 뒤는 64궤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바깥 둘레가 있습니다. 바깥 둘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24개의 기둥이 있어요. 24개 이제 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24절기와 24방위를 뜻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나왔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우주를 설계하는 어떤 우주의 어떤 시간 구조라든지 뭐 사계절, 그다음에 사계절. 12시간, 그다음에 24절기, 24방위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공이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회로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만큼은 우리가 뭐 근정전도 보셨지만 네. 뒤에 강령전이라든지 교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가 근정전도 굉장히 그 우주 철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사신도가 있고 네. 12지지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 경회로 같은 경우에도 경회로가 삼신과 그 다음에 이제 8궤 그리고 뭐 64궤. 64개로 되어 있고 24절기. 그 뒤는 24절기 뭐 이런 24방위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에서 보는 사이사이를 보면 또 7개라서 어떤 그런 칠수문화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경회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주가 그냥 투영되어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서 BTS가 소우주를 불렀다. 하필. 예, 하필. 그래서 그런 거죠. 이 다 알고 했을까? 근데 정말 그러게요. 지금까지 뭐 소우주라는 이것도 보면은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쓰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럴 것 라는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BTS를 할 때는 항상 뮤직비디오나 뭐 공연이든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나 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거에 굉장히 강하다. 자, 안쪽을 보시면은 둥근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둥근데 맨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아, 또 네모네요? 네모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둥 자체가 뭐냐면 천원지방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아하. 전체적으로 보면 네모와 그 원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천원지방이지만 그 하나 자체로서도 천원지방의 사상. 하늘은 원형이고 그리고 땅은 방정하다라고 하는. 원만하다. 하늘은 예, 원만하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네. 뭐 이런 뜻인데 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버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다. 방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땅이 실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태를 지우기 때문에 방정하다. 어머니 마음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아,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참성단의 구조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록에, 몰랐지만 예. 잘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위쪽이 그래서 상방하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위쪽은 방형이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형. 하늘이 네. 원만하고 땅이 방정하다 그러면 사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돼요. 반대로 표현, 돼 있죠? 예, 반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지천태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천태. 64개 중에서 하늘이 아래에 가 있고 네. 그리고 땅이 위에 가 있는 땅을 나타내는 곤괴가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타내는 건괴가 밑에 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태전에서 태자랑 같나요? 그렇죠. 그거 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이 이 단군 조선 시대의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천태 철학을 담고 있었다. 이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달시대 이후에 고조선 때 지은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그리고 뭐 명나라 때 지은 북경의 황구단, 그리고 조선 말기에 고종황제가 1897년 그때 전후에서 세운 바로 원구단의 제천단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원형이 어디에 있었냐면 5,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홍산문화 다루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동북공정 때문에 홍사문화를 다룬 적이 있었죠. 그 홍산문화의 중심에 보면은 우하량이라는 곳에 제천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제천단이 천원지방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아, 하면 우리가 강화도 만이산의 제천단보다 더 오래된 고조선 이전의 그런 어떤 제천 문화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가 천원지방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원지방은 만리장성 바깥에 동이족의 철학이다 동이족의 철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어떤 원형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경회로에서도 그대로 구현을 경회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하고도 공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중국도 보면은 2008년인가 북경 올림픽 때 네. 뭐 개막식인가요? 거기 보면 천원지방이라는 거를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의 철학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냐면 동이족의 어떤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아시아에 공유되고 있는 어떤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방 천재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 뿌리 철학이 천원지방이다. 그것이 이 경회로의 기둥에서도 표현이 되어 표현되고 있다. 우주를 투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옛날 엽전 보시면은 왜 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원형인데 네. 가운데는 네모로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장례 문화에서 옛날에 전부 다 이제 원형의 봉분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조상 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 앞에는 단이 있잖아요. 원래 네. 대부분은 이렇게 방정한 네모난 어떤 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봉분 안에 관이 있잖아요. 네. 관은 또 네모네요. 약간 맞아요. 직사각형이긴 하지만은 네. 그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원지방의 축소판이다. 어떻게 보면 생활판이 되겠죠. 생활 네. 속에서 우리는 천원지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경회로를 좀 다 살펴봤는데요. 네. 끝인가요? 원래는 좀 이렇게 길면 지루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짧게 해야죠. 사실은 경회로는 사실 그냥 즐겨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많이 보고 사진 찍고 가시지만 그 안에 담겨진 철학, 그 철학과 또 우리 BTS의 소우주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간다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뿌듯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한류열풍 사랑 활동을 최근에 좀 어떤 주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지금 상황이 오기 이전에는 외국을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네. 한류 팬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제가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저에게 40분의 시간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주제가 뭐였냐면 태극기. 태극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와, 태극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우주관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건곤감리. 우주 원리가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네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어떤 어떤 국기죠. 네. 뭐 해를 포함한 국기는 있고 달을 포함하고 별을 포함한 건 있지만 맞습니다. 네. 그 모든 어떤 우주의 어떤 변화를 다 담고 있는 거는 태극기가 유일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요?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방문해가지고 여기서 어디 들르고 한 거, 한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 그다음 음식 이런 건 자기네들이 다 얘기해요. 네. 그렇지만 한국의 철학이라고 할까? 한국의 어떤 역사, 그 문화의 속뜻 이런 상징. 것들까지는 그들이 이제 풀지 못하니까 네. 좀 이걸 좀 깊은 뜻을 좀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 이제 얘기했던 게 태극기 하나거든요. 네. 태극 철학. 그리고 거기에는 사상과 팔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겠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나 문화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우주관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고 잘 몰라요. 네. 가르쳐 주는 것도 네. 뭐,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을 해야지만이 그거를 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솔로곡으로 1등을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네. 오히려 케이팝을 들어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걸 하는 것. BTS의 팬이 되라. 네.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건전하고 메시지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10대, 20대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홍익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깨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얘기 나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와주시니까. 또 뵙겠습니다. 또 오실 거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라고. 올 더 거죠?